다비드는 왜? 나폴레옹 대관식에 다비드는 왜 나폴레옹이 왕관을 쓰는 장면이 아닌 연인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그렸을까? 실제 이 작품은 폭이 10m나 되는 실로 대단히 화려하고 웅장한 작품입니다. 어떤가요? 그날의 그 성대한, 그 대단한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하고 웅장함 속에 진실은 보이는 것과 다르게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데요. 구석구석이 사실과 다르게 그려졌죠. 여기 나폴레옹 친모는 황후인 조세핀과의 갈등으로 참석하지도 않았었고, 나폴레옹보다 6살이나 많았던 조세핀도 이렇게 젊디 젊은 여성은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폴레옹도 이렇게 훤칠한 미남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픽션은 그림에서 그럴 수도 있는 점잖은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죠. 문제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처럼 그려진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이 장면에 가려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교황 비우 7세는 결코 그를 황제로 축복할 수 없었죠. 왜냐고요? 이 자리에 초대된 교황 비우 7세의 속내는 나폴레옹을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려 왕관을 하사하며 실추된 교회의 권위를 드높이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폴레옹은 이런 전통적인 대관 의례를 무시하고 교황에게서 왕관을 가로채 나폴레옹 자신이 직접 왕관을 쓰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황제로서의 정당성을 신이 아닌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정말 두렵고도 그 당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정말 나폴레옹은 나폴레옹답게 모두를, 아니 온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들의 표정을 보시죠. 어떤가요? 이 교황청 성직자들의 표정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나요? 비록 이 당시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왕권과 교권에 반발심이 있다 해도 나폴레옹만큼 배짱두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비드 역시 이 작품의 제작을 상당히 곤욕스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까지 걸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그 고충을 충분히 느껴지게 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 고민의 시간만큼 그는 나폴레옹 황제의 신임과 종교적 양심, 이 사건에 대한 현실적 시선 등 그 모든 문제를 기지 넘치게 절충해 기어이 이렇게 담아냈던 것이죠. 이것이 다비드가 나폴레옹이 아닌 조세핀에게 왕관을 하사하는 장면을 선택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작품은 그의 그 어떤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다비드라는 거장의 진면목을 여지없이 보여준 작품이 되었죠. 그리고 이 작품과 더불어 그는 바로크 로코코 미술 이후 등장한 이 신고전주의 미술의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작품과 같은 신고전주의 작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볼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미의식을 작품에 끌어들여 과장, 왜곡, 포장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처럼 사실에 반하는 과장, 왜곡에 좀 지나치다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이 10m가 넘는 이 웅장한 작품이 쏟아내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이 그림의 모든 것을 믿고 싶게 만드는 이 거장의 결과물에 누가 가타부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품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이었습니다.